맞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3일절 제 휴일로 월요일 우리가 쉬었죠. 3일 동안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트럼프 이란 쪽에 예방 타격을 했다는데 그래요. 일단 최고 지도자를 축출하는데 대관에 성공을 했고 남은 잔당들이 이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을 하면서 중동 쪽 혼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올랐고, 가가 튀었고, 가스도 튀었죠. 그에 반해 우리는 이제 3월 2일 대체 휴일이라서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다른 장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충격이 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 그 대기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요일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외인들이 미친 듯이 던지는 거를 다 받아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받아주기 싫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지수가 밀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개인들이 그 가격 그대로 사줬기 때문에 얼마 안 밀렸죠. 외인들이 팔다가 지치면은 결국은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안 가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들의 움직임이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 졌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인들의 차익 매물을 개인들이 받아줘서 주가가 안 밀리니까 그 외인들을 이제 쭉 계속 팔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거든요. 개인으로 하는 외인도 있겠지만 보통은 펀드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돈을 외국인들 그 자국민의 돈을 수신을 해서 모아서 그걸 토대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식을 팔아놓고 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동아시아 혹은 한국에 할당되어 있는 자금이 있겠죠. 그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를 또 위로 펌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그렇게 무섭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칠 거면은 이렇게 장 끝나자마자 탁 치는 거지. 금융시장의 충격을 좀 덜하게 하는 이게 미국 주식을 그래도 보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 트럼프의 성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의 정책과 지지도의 반대는 나스닥이다. 증시가 오르면은 트럼프 잘하고 있다. 이런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일반 그 미국 중산층 501 법안이었나 하여튼 웬만한 은퇴 자금은 다 주식으로 거의 대부분 주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제 충격이 덜하는 게 또 지지율 영향도 있고 플러스 이제 임기 초에는 이제 코인 쪽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지율을 모았던 것 같은데 코인은 지금 뒷전이죠. 질이 뒷전이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저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가격은 어, 저는 한 3만 3만 얘기 나오니까 지금 분위기 싸해진다 지금. 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 3만이 얘기하는 분위기가 이 분위기 맞나 지금 분위기가 좀 싸해지네요. 저는
32,000 달러를 보고 32,000 불을 보고 있습니다. 전 거기 나오면은 이제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 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에, 안 받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차트, 특히 차트 흐름, 가격의 흐름은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성을 하락을 제법 했잖아요. 제법 했는데 이걸로 과연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하락 3파가 나올 정도일까? 아무리 그 코인이 큰 사이클로 한 번에 두 번 뭔가 내릴 것처럼 하면서 다시 크게 올린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에 두 번을 살려준 역사가 있잖아요. 더 세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개인들한테 희망을 자꾸 주는 거지. 이거 바닥이다 하면서 또 당연히 또 개인들이 돈이 제일 많으니까 또 매수 들어올 거고 그거 그대로 태워서 반등 없이 쭉 밀어버리고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 손절 안 하면 그대로 물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박스 치고 내리고 박스 치고 내리는 게 이번이 두 번째죠.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피날레 파동이라고 엄청난 개미를 태우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특히 레버리졌으면 뭐 청산이겠지만 많이 현물이라 하더라도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이 밀어버려야 제가 생각하는 엘리어트 하락 3파 3파의 기준이 완성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한두 번의 파동이 과연 겁을 줬는가? 라면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힘은 없었지만 겁은 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엔 겁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올리는 힘이 세게 엄청나게 세게 올렸잖아요. 그럼 그래 내리는 힘도 같이 이번에는 세게 움직여 줘야 된다. 그걸 골자로 보니까 3만 33,000에 알람을 걸어놨고요. 33,000부터 이제 사긴 할 건데 일단 32,000 와야 될 것 같고 32,000입니다. 저는 33,000부터 보고 있고 그래요. 앞전 그런 큰 파동의 움직임들이 절망 절망이라기보다는 견딜만 했어. 그런 거지. 뭔가 싸다라는 가격이었죠. 물려있는 사람한테는 고통스럽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밑에 바닥권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하락 파동이었고 또 이번에는 33,000 오더라도 뭔가 바닥권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위에서 많이 내렸네 정도지. 앞전 뭐 언제냐? 2022년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 기회라기보다는 지금은 뭔가 충격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충분히 충격을 줬지만 진짜 충격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거를 지금 66,000이잖아요. 여기서도 반토막이 나야 된다고 생각. 달러입니다, 달러. 이거 내가 냐 트럼프가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럴 만한 게 미국에서 일단 법안 통과도 안 돼 있고 중간 선거도 끼어 있고 중간 선거 때 코인 얘기를 할까요? 물가 얘기를 할까요? 자, 코인으로 해서 그냥 스테이블 법안으로 해서 물가를 잡는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11월이자 중간선거 11월인데 10월인가 11월인데 급박해. 뭔가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해야 돼.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뭐 통과가 되고 그다음 연준 의장 바뀌고 이 사람들이 뭐 코인 뭐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바로 오를까요? 오히려 얘기를 하고 또 올랐다가 다시 내리박을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은 코인을 정부가 뭐 비축을 하는데 뭐 한 방에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분할로 그냥 시장이 티 안 내고 가격 영향 없이 그렇게 사 모을 텐데 그래서 그게 반등 트리거로 활용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서부터 코인의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포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인 거죠. 뻔하잖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뭐냐 3월 1일 날 뭐 얘기하게 했던 무슨 클레멘터리 법안인가 하여튼 가상화폐를 그 기억이 나. 하여튼 의회 쪽에서 통과한 법안이 있었거든요. 호재 가상화폐 호재인 스테이블코인 호재인 그것도 미뤄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면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그런 안전 미국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승전보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승전보를 이란에서 들고 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란의 그런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데 실제 미국은 산유국입니다. 산유국. 미국은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아요. 자국에 있는 기름 에너지를 팔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이란 쪽그 석유는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쪽은 들어오겠지. 멀잖아 이란에서 미국까지. 오히려 이제 동아시아 쪽이 이제 문제죠.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이제 뭐 알래스카 쪽에 가스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에너지가 이제 당장 들어오지는 않을 거지만 전쟁이 또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 입에서 길어야 4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에너지의 그런 급등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이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제일 중요한 수급 문제에서 증시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11조였나? 117조였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개파락 나오면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장도 그래서 좀 밀렸다 올라가잖아요. 왜? 이란에서 뭐 석유 들고 오는 게 없는데 뭐 흔히 말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일인데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또 뭐냐 미국에서 아이스라고 이제 이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이제 속아내는 불법 이민 속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미국인들이 증오했던 911 그런 중동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증오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행보도 있지 않았나.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안보 때문에 한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이제 좀 숨통을 막히게 하는. 왜냐면 이제 베네수엘라도 중국에 에너지를 수출했었고, 이란도 중국에 수출했었고, 그런 좀 에너지를 공급을 이제 현상, 뭐 나중에는 풀어주겠지만,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중국이 지금 힘든데, 지금 인플레이션 아니라 디플레이션, 물가 가격이 같이 오르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에너지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경제가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뭔가 전쟁이라는 게 총칼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돌아가기 어렵게 해서 자국민들이 힘들어지게 만든 체제가 불안해지고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는 보수면 그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게 현대전의 특징이거든요. 경제를 어떻게든 고사시키는 자국 내 국민들이 스스로 눈에 가시였던 그런 정치인들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런 것들이 돈 별로 안 들이고 이게 딱 그 돈의 논리인데요. 전쟁하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무기 가격이 일단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 제재 이런 것들은 돈이 적게 들어. 시작하기 앞서서 시황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할 얘기도 거의 없어요. 오늘 종목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 뭐 내일 뭐 오를 거 뭐 정해져 있지 뭐. 안 그래요? 자, 일단 요건 봐야 됩니다. 재료는 봐야 됩니다. 왜? 보통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전일 강했던, 금요일날 강했던 것들이 또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 1 정책 인프라 현대차 그룹 새만금 AI 로봇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 임금 부지 보유한 모엔즈 멤버십 종목입니다. 1차 매도는 됐고 2차 매도는 아마 내일 갭, 갭한 10% 뜨면은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좀 모엔즈 그래서 아마 근데 내일 더 봅시다. 톤을 봅시다. 일단 멤버십 종목이긴 하지만 A의 1번 선생님은 내일 오전 매매 전략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오전 매매 전략 모엔즈 시초가 갭 상승 강도를 확인. 부동산 자산주 놓쳤다면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 수혜를 볼 터진 시스템 통신 파운드리 데이터 통신 인프라 장비주로 수급 약성되는 길목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 톤이 별로네요. 그냥 갭 뜨면 팔아야겠네. 얼마 못 먹겠네. 이게 보통 이제 내일도 세게 더 위로 칠 것인가 그게 이제 주요 화두인데 잠깐만 우리 목표가 애매하게 한 갭한만 6, 7% 떴다가 위로 한번 10% 쏘든지 그러면 이제 뭐 제일 좋겠지만 6%갭 뜬 다음에 위로 한 4, 5% 치고 죽어버리는 약간 그런 무비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일단 톤은 뭐 별로네요. 자, 두 번째 한미 반도체. 이거는 우리 그 일정주에서도 다뤘던 종목이죠. 얘기하자마자 66% 올랐냐? 금요일까지도 계속 올랐고. 자, 한미 반도체. 반도체 낙수 효과. 장비 대장주의 독주에 이어 이제는 반도체 공장 증설에 필요한 인프라 설비, 평가를 통과한 핵심 소재 부문으로 AI 랠리 온기가 완벽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요즘 매매 전략. 한미 반도체는 단기 과열. 번이므로 추격 매수보다는 건망이 좋다. 이것도 톤이 조정돼 있네. 월요일 오전에 새롭게 부상 HBM 소재 통과 호재의 국전약품. 야, 이거 재료 좋습니다. 아니, 제약바이오가 반도체 소재로 들어왔, 거기 HBM이라고? 미쳤죠? 아마 내일 점상 갈 것 같은데? 갭 한 20% 뜨고 다시 투상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나오네요. 장이 요새 좋나 보네. 세 번째 잘 안 나오는데. 아주 아이비 투자. 글로벌 성과 입증형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는 사이 K바이오 의료기 섹터는 CE 인증 획득 빅파마 M&A 잭팟 사상 최대 실적 확실한 숫자 호재를 무기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전매매 전략 벤처 투자 대박 호재가 터진 아주 아이비 투자의 기세가 매섭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신약 플랫폼을 구축 중인 올릭스 약바이오 비만약
이거나 FDA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 장초반 수급을 따라가는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 음, 음, 요거 좋네요. 톤이 좋다. 아주 IB 투자는 해볼만 하네요. IB 투자. 중앙해운 내일 볼 것들. 이거 누구나 다 아니까 뭐 편하게 얘기할게요.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STX, 그린로직스 이런 거 봐야지.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 또 얘기하는 요게 여러분 좀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어. 오케이. 가진 종목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인데 절대지선 초록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 아닌데 뭘 봐야 되냐? 한 번, 두 번, 보통 세 번 찌르면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찌르고 안 밀리고 있다의 긍정품.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여러 번 두들기면 밑으로 빠지겠죠.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지와 저항을 보실 때 이렇게 오일선이 있습니다. 혹은 이게 지지선이 있죠. 주가가 올라서 뚫었어요. 안 밟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 밟아도 회복하는 게 좋고, 세 번째 저항선에 딱 붙는 거. 이런 거죠. 저항선에 그냥 딱 붙는 거. 이게 이 순서대로 지지력이 강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딱 붙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닿기 전에 가면 탄력이 좋고 깨고 돌리면은 누군가 관련 있구나, 세력이 있어서 좋고, 딱 붙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더 확장을 하면은 이렇게 돌았잖아요. 깼잖아요. 뚫었잖아요. 깼잖아요. 뚫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런 형태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터치하고 이게 슈팅이 나오는 거. 재밌죠? 여러분들이 뭐 보는 뭐 상승 삼각 수렴이니 여러 가지 뭐 웨지 형태, 하락수액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가 중요 지지 라인을 어떻게 애가 요리를 하는가, 그런 데에서 이제 상방인가 하방인가 이런 게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냥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중요한 지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차트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얘기해보다 꿀팁이 또 나와버렸네. 이제 절대지선 있으면은 요 절대지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뚫어놓고 얼마나 빠졌냐, 뚫어놓고 이제 빠지는 폭이 점점 좁아지든지 위로 뚫는 게 높아지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방향이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이런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절대지선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도 점점 하락각도가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5일선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걸 뚫었다 넘겼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넘기면서도 이게 지금 이 5일선 밑에 딱 붙었잖아요.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밑에 또 내려오면서 지지율 형성될 거고, 반등 주고 거기서 이제 넘기지 못하면은 다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이건 대만 각권인데, 대만 각권 제가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이제 대장으로 보니까 대만이라 했거든요. 두 번째가 일본이라 했고,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2등입니다. 2등인 니케이가 이렇게 올랐다. 이란에서 우리보다 기름을 많이 수입하는 니케이가 이렇게 올랐다. 법 빼고 돌렸다. 금융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고, 어? 올린다. 이거 자꾸 붙이면은 어떻게 된다고? 위로 간다. 잘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아주 아이비 투자. 이거 높은데 좋게 얘기했네요. 재료가 좋으니까. 흥하해운. 흥하해운 진짜 차트가 이쁘죠. 왜? 오른 것도 없잖아. 오른 것도 없는데 호재를 만났다? 흥하해운이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쉬운데, 얘가 많은 뭐 해운 아니면 바다 택배, 바다 택배잖아요. 거기서도 액체 석유 화학 제품 주로 그게 주 사업입니다. 또 아시아 지역. 당연히 흥하해운이 제일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은 이제 유가 변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애들, 석유 관련주. 흥국 석유 빠졌네. 흥국 석유. 잠깐만, 상승률이 얘가 대장이냐? 108%. 흥구가 대장이니? 벌써 100개야. 흥구 석유가 대장이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팁인데요. 항상 걸량이 많이 터진 주도주봉의 종가 라인이 1차 저항입니다. 이런 흐름 보면 눈치 까야 되죠. 그래서 아마 요 이게 뭐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갭이 막 이렇게 뜬다. 이거는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갭이 이렇게 뜬다는 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형성됐으니까 여기 정도 갭 뜨고 윗골이 나왔다가 뚫으면서 터치 받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뚫어 올리는, 이게 분봉입니다. 분봉 움직입니다. 쭉 가는 형태인데 여러 번 흔들겠죠. 근데 너무 높아. 근데 흥하해운은 괜찮아. 낮아. 오른 것도 없어. 거기에 실제 사업도 흥하해운한테 어울리는 사업이야. 다만 이제 전쟁이 급속도로, 왜냐하면 지도부 최고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협상이 바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 이제 우리 이제 그 뭐 국민투표 뭐 이런 거 하겠다. 공습 그만해라. 아예 하자. 제스처만 취해도 시장은 금방 안정화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그런 제스처의 움직임, 제스처만 있어도 바로 선물 시장이 요동칠 거거든요. 바로 그 뭐냐, 유가부터 봐야 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8시 전에 유가부터 보면서 유가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거 떨어지면 더 급격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거 먼저 체크하는 게 1순위다. 떨어지면 뭐 얘네들 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갭 두고 아마 물량 던지고 물량을 떠넘길걸요? 안 올리고. 자, 그래서 뭐 뻔한 종목들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얘는 다릅니다. 한국가스공사 얘는 유가가 떨어지든 뭐가 오르든 음, 더 안전하게 할 거면은 제가 볼 때는 내일 얘가 갭 한 요 정도 뜨고 양봉이 뜰 겁니다. 요걸 메울 거예요. 음봉을. 그럼 요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 말은 이날 개미들을 다 털어먹었다. 그때 뭐 갭이 뜨던 내리던 내려서 뭐 이렇게 내려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의도 확인된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거 이탈 안 하겠죠. 웬만해선 이런 자리가 아마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내려서 내리더라도 여기 이탈만 없으면 됩니다. 여기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가스공사.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악재가 나와서 보세요. 그 해외 산업 손상 차손이 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럼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악재 다 털었고 그리고 보통 이게 만약에 안 좋은 악재였다 싶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요런 자리에서 요 하락 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뭐 살짝 틀 수 있겠죠. 내려와서 요런에서 빵 터집니다. 전저점 다 깨고 요게 기억하세요. 요게 여기 나옵니다. 요런 거는 안전하게 할 거면 요거 양봉 먹는 거 여기 종가 시가 있죠. 음봉의 시가를 넘기는 그런 거 나왔을 때 빠지던 오르던 그냥 모으면 되는 거고 요게 그 우리 그 투자 아이디어 쪽에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뭐 그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리니까 영상 또 11시 12시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얘 중요한 재료 뭐 있죠? 상법 개정에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 플러스 이제 또 알래스카 LNG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죠? 이란 쪽 그 중동 정세가 하루아침에 매듭이 안 지어진다면은 우리는 미국 쪽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쪽에 우리 LNG 어쨌든 또 수혜가 한번 테마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도 정리해야겠죠. 뭐 세아제가 한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기억나는 거죠. 성광밴드. 아, 근데 이런 거 안 돼. 그 제가 이제 이번 중동 전쟁 때문에 그 방산이랑 조선 비중 축소 얘기를 했는데 좀 민망하게 됐어요. 방산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방산은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무인 AI 자폭 드론이라든지 드론이 대표적이겠죠. 좀 첨단 무기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위성 적에도 위성이 이제 방산으로 리레이팅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힘이 센 게 있고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이 그래서 높다. 세아제강 낮다 그냥. 동성 화인텍도 어떻게 보면은 엮이긴 하지만 자 그럼 그 조선 쪽은 MRO는 괜찮습니다. 성광이나 동성 화인텍이 MRO 아마 MRO 관련인 것 같은데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아요.
MR로는 확실히 일본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조선으로 한다면은 일본이 어, 좀 금리 낮추고 있잖아요. 정부 돈으로 어떻게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우리랑 경쟁시킬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 쪽도 헌법을 수정하면서 살상용 무기도 수출하게끔 한다 하면은 조선이 왜 조선 그 힘이 좋았습니까? 방산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군함 이런 거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방산은 첨단 그전 기존에 무슨 첨단이라 하면 뭐 드론이 대표적이고 하고 또 기억이 안 나네. 미래 무기 같은 거 이제 뭐 레일건 드론이 일단 제일 그건 같다. 바닥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어이구 벌써 이만큼 올랐네. 음. 그래도 다른 것보다 싸. 그래도 대한항공 아마 대부분 올랐을 겁니다. 왜냐면은 차트만 보는 사람들도 어, 요때쯤엔 봤을 수도 있겠네. 요 라인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기간 조정이 좋았거든. 충분히 행보한 다음에 돌리는 거라서. 대한항공이 그 안두리를 아시죠?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무인 항공기 드론 업체, 드론 방산 군용 드론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대한항공이 이제 코리안 두릴, 한국의 안두릴, 코리안 두릴 될 겁니다. 음, 싸죠. 앞에 얘네들 움직임 보면 얘만 가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 관련주 쫙 뒤집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 바닥에 출발하는 것들도 많고 신선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지켜보셔라. 이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검색기 이거 의미 없죠? 내일 아마 출렁일 것 같은데 가가방 좋네. 계속 좋다 했죠. 일단 100개라서 추가가 안 된다. 흑산도 괜찮네. 추가가 안 되니까 일단 말로 맞게요. 옵티시스 괜찮고 유캠바이오 괜찮고 얘는 이제 올랐으니까 행보를 좀 한 2주 정도는 해야겠죠. 2주 뒤에 또 뜨면 합시다. 그런 게 있어요. 올라왔을 때 우리 급등 좋아하잖아. 내렸을 때 급등한 거랑 비슷하게 내려가면은 어떻게 옆으로 좀 기어야 됩니다. 아니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위로 돌리든지. 근데 우리 싫어하잖아. 밑으로 쭉 빼는 거 싫어하잖아. 한국 파마 이쁘네. 이거 이쁩니다. 이쁘다. 봐봐, 우리 사업도 위로 쐈는데 밑으로 쫙 밀렸잖아요. 옆으로 행보를 해야 됩니다. 혹은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이 지점까지 확인하고 다시 돌리든지. 지혜진 유제도 이쁘고 경롱도 이쁘고. 봐봐, 경롱처럼 옆으로 이제 기어야 된다고. 옆으로 가고 있잖아. 위로 빵 쐈는데 빵 내려왔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다. 볼 때 보면은 항상 종가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기간 조정이든 뭐든 고점 위로 한번 찌른 현적이고 종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라고 했죠? 오른 건 모르는 거야. 하지만 내렸을 때 어떻게 내리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도 종가 기준으로. 폭력 쪽 요새 좀 자리 잡네. PS 베어링도 나쁘지 않죠.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하다. 좋습니다. 좋다고 할게요. 애매한데 뭐가 있냐면 얘가 대장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CS 베어링이 대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마 대장일 거예요. CJ 시푸드. 왜 이렇게 밀렸지? 음, 아니 이게 이렇게 이 정도는 밀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는 이제 요 지점에서 박스 흐름이 나와요. 이게 급격하게 종가가 들어올린 게 이 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림이거든요. 너무 밀렸어. 그러니까 이날 2월 26일 날 이렇게 긴 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하여튼 털린 것 같네요. 뭔가 누군가 겁을 좀 주든지 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제 윗꼬리 양봉이 만들었잖아요. 여기 위 조금 살짝 밀리더라도 위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래로 가면은 하락 추세가 또 연결이 돼요. 돌아파지죠. 뭐 어떻게 다시 요 지점 얘 지금 뭐냐면은 왜 음봉 종가 만들고 또 윗꼬리 양봉을 만들었겠습니까? 28, 50이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위로 가면 다행이다. 아마 장이 안 좋아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28, 50 올리기 전까지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음. 장이 좋든 안 좋든 뭐 갭 하락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종가는 28, 50 위에서 놀아야 된다.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 꼬리가 가진 게 그런 겁니다. 하방으로 안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그 의지가 깨지면 안 된다. 덕신도 괜찮죠. 봐봐 이게 바로 이렇게 올리고 이틀 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들어올리면서 흐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아마 이렇게 박스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넘기면 이제 이거 넘기는 움직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일장은 여러분 보셔야 될 거. 유가, 인베스팅닷컴 이런 데 가서 유가가 올랐니 내렸니 그거 먼저 보고 다음에 미국이나 이란 쪽에 상황이 진전된다. 뉘앙스만 있어도 됩니다. 뉘앙스만 있어도. 이게 나오면은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너무 뭐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장 박살 안 납니다. 일단 대기 자금이 빵빵해요. 부동산 팔고 들어온 그 개인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쫄지 마. 자 그러면은 화요일 장도 화이팅 하시고 끝.